안녕하세요. 문수정안과의 문수정입니다. 백내장 수술은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떤 수술 방법을 선택하느냐, 어떤 렌즈를 넣느냐에 따라서 수술의 결과가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은 수술 방법과 들어가는 렌즈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백내장 수술은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은 초음파 백내장 유화술, 초음파 수정체 유화술, 그리고 인공수정체 삽입술이라고 부르는 과정을 거쳐요. 눈 안에 들어있는 렌즈는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고 투명한 수정체 낭에 쌓여 있거든요. 이 수정체 낭에 쌓여 있는 뚜껑을 통조림 뚜껑을 따듯이 저희가 따내고 그 안에 들어있는 백내장을 초음파로 녹여서 없앤 다음에 그 깨끗해진 공간 내에 인공수정체를 넣어주면 수술이 끝나요. 이게 초음파 수정체 유화술, 인공수정체 삽입술이에요. 이 수술을 레이저로 좀 도와줄 수가 있는데 요즘 많이 광고하고 있는 레이저 백내장 수술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레이저로 전체 과정을 하는 건 아니고 수술의 이제 일부분을 레이저로 해서 수술을 용이하게 해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수정체 낭을 따낼 때 레이저로 따내기 때문에 좀 예쁘게 일관적으로 따낼 수가 있게 되고, 단단해진 백내장을 레이저로 깍두기처럼 썰어가지고 초음파로 녹여내기가 편하게 수술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단점으로는 이게 발전되어 있으니까 마냥 좋을 것만 같지만 레이저로 하는 수술들은 수술과 수술 시간과 비용이 좀 추가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백내장 수술보다 라식 수술 같이 수술의 과정이 하나가 더 붙어요. 그래서 누워서 레이저를 한번 다 받아야 되고, 라식 수술 과정이 끝난 것처럼 수술이 하나 끝난 다음에 다시 옮겨서 전통적인 백내장 수술을 다시 진행해 줘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또 하나는 수정체 낭을 딸 때 우리 초심자 선생님들이 수정체 낭을 따낼 때에는 레이저로 하는 게 일관성 있게 떨어져서 좋을 텐데, 실제로 이제 익숙한 숙련된 선생님들이 수술을 하게 되면 깨끗하게 수정체 낭을 동그랗게 따내는 게 아주 깨끗하게 잘 될 수가 있는데, 레이저로 하게 되면 레이저 스팟이 하나하나 이렇게 먹어가지고 따내거든요. 느낌은 꼭 우표의 절취선 같은 느낌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현미경으로 아주 확대해서 보면 약간 지그재그의 느낌, 그래서 깨끗하지 않은 느낌이 하나 생길 수가 있고요. 또 백내장이 좀 혼탁이 좀 심하게 되면 레이저가 투과를 하지 못해서 실컷 비용은 들였지만 실제 수술은 전통적인 초음파 수정체 유화술로 대부분 끝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수술의 일관성을 계속 높이고 숙련되지 않은 선생님도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 시간과 비용이 좀 들 수 있다, 이런 단점이 있을 수 있는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눈 안에 들어가는 인공수정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인공수정체는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단초점 렌즈를 사용했어요. 단초점 렌즈 뜻은 초점이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치 노안이 오신 어르신들처럼 멀리는 잘 보이는데 가까이가 안 보이거나, 가까이는 잘 보이는데 멀리가 안 보이거나, 이런 하나의 초점을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초점은 선명하게 보이는 대신 나머지를 볼 때에는 돋보기가 필요한 상황이 되고요. 돋보기를 쓰게 되면 이제 또 멀리는 안 보이니까 멀리를 볼 때는 안경이 필요한 상황이 돼요. 그래서 단초점 백내장 수술을 하면 상은 선명하다, 대신에 안경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안경을 쓸 때 한 번에 시야가 다 들어오진 않는다. 다초점 안경을 쓰더라도 다초점 안경도 초점이 이렇게 군데군데 나누어져 있어서 누진 다초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시야가 선명하게 하나로 다 들어오진 않는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다초점 백내장은 실제 우리 눈은 젊을 때에는 가까이 볼 때는 구겨서 보고 멀리를 볼 때는 펴서 보게 되는데, 이런 구겼다 폈다 하는 기능이 인공수정체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다초점, 가까이도 보고 멀리도 보고 이런 기능을 주기 위해서 투명한 렌즈 위에 링을 새기거나 아니면 렌즈 면을 미묘하게 꺾어가지고 상을 연속으로 들어오게 해주는 연속초점, 다초점 렌즈들이 있어요. 이런 렌즈들은 링이나 아니면 꺾여져 있기 때문에 상이 조금 단초점 렌즈에 비해서 선명도가 살짝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당연히 한 눈의 시야에서 가까이부터 멀리까지 다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이 수술을 하게 되면 당연히 안경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수술할 때 여러 가지 고민이 들지만 비용상의 문제가 없다면 다초점 렌즈가 좀 더 유리할 수가 있고요. 다초점 렌즈를 선택해서 좀 이점이 있는 사람들은 백내장이 심한 분들이에요. 백내장이 기본적으로 심한 분들은 혼탁이 이미 있었고 또 가까이는 안 보이고 멀리만 보이거나 이런 렌즈가 경화되기 때문에 마치 노안이 심한 상태를 만들고 있는 경우들이 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수술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밤에 빛이 번진다든지 이런 현상들을 백내장 혼탁 때문에 이미 겪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다초점 렌즈에 쉽게 적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안경을 벗고 싶다 이러면 다초점 렌즈예요. 안경을 벗는 장점은 저희가 손익 계산을 해야 되는데 밤에 빛이 번지거나 선명도가 약간 떨어지는 다초점 렌즈를 넣는 거나 안경을 벗는 거나의 장단점을 생각해 본다면 안경을 벗고 약간 이런 느낌들이 남아있는데 이게 평생 가진 않고 보통 6개월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적응이 되고 2년 정도 지나면 기억을 못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초점 렌즈를 넣고 생기는 불편함도 결국에는 어느 정도는 다 적응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좀 마음이 편할 수 있어요. 대신에 난 안경을 쓰는데 특화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노안이 많이 진행되어 있는 분들은 단초점 렌즈에 완전히 적응이 되어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가까이 있는 돋보기 썼었고 멀리는 잘 보였던 분들이 혼탁이 와서 백내장 수술을 받는 경우에는 단초점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되면 예전보다 멀리는 환히 보이고 가까이는 돋보기를 쓰면 잘 보이기 때문에 이미 단초점 백내장 수술에 특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단초점 인공수정체를 넣는 거에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돼요. 하고 젊은 분들은 조금 고민이 되는데 젊은 분들은 기능이 많았단 말이에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최근에 백내장이 심해졌던 거지 가까이도 보고 멀리도 보고 이런 기능들이 남아있던 분들이 단초점 백내장을 하게 되면 좀 많이 불편해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초점 백내장을 좀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제 다초점 백내장을 선택할 때 비용이 좀 많이 들잖아요. 근데 젊은 분들의 특징은 단초점 백내장을 해서 초기 비용을 낮추더라도 안경을 계속해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여생이 많이 남을수록 다초점 백내장을 수술하는 게 경제적으로 유리해요. 젊을 때 백내장 수술하고 안경을 계속 교체하다 보면 이미 수술 비용이 다초점 백내장 수술 비용을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하나의 고려할 사항이 될 것 같고요. 또 뭐 특정 상황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야간에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분들은 빛번짐이 상당히 있을 수 있으니까 회절형 인공수정체라고 링이 새겨져 있는 인공수정체인 다초점 렌즈는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 연속 초점이나 아니면 단초점 백내장 수술을 해주는 게 좋아요. 저희가 이제 오늘 백내장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생각보다 고려할 상황들이 좀 있어요. 백내장 수술의 정도에 따라서 본인이 적응할 수 있는 정도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백내장 정도가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수술해 주시는 선생님이랑 상의를 해서 결정하시면 좀 여러 가지 본인에게 맞는 렌즈를 고르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예전에는 다초점 렌즈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처음 상용화될 때에는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소개해야 되니까 가격이 단초점 인공수정체와 같을 때가 있었어요. 시범적으로. 그럴 때에는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넣어드렸을 때 가격이 같다 보니까 대부분의 우리 환자분들이 다초점 인공수정체 골랐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그런 다음에 내가 얻을 수 있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면 적응이 좀 어렵지만 예전에 비용이 같았던 시범적으로 수술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데 그런 분들은 비용은 같지만 비용 대비 효과가 내가 손익을 계산했을 때 컸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수술하시는 선생님과 상의해서 결정하시면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렌즈를 고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수정 안과였습니다.